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에 해답게 새해 시작부터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오늘 대전을 찾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의 심판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전국 순회의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쓴 한 위원장은 이어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전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함께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에 함께하겠습니다. 중도층이 두터운 중원 민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면서 충청권 표밭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는데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지역 투쟁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야 모두 충청권을 교두보 삼아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올해 2024년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죠. 현 정부 지지도와 세대 교체론, 선거 제도의 변화 등 충청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많습니다. 신년 기획의 첫 순서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고병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만인 오는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권 잘못에 회초리를 드는 심판론이 우세할지, 거대 야당에 맞설 힘을 실어주는 안정론이 대도할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띄우기에 사활을 걸고 반대로 야당은 더 강력한 맹공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들과 도전자들이 펼치게 될 치열한 경쟁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789 세대론을 미는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 홍문표, 이명수 등 다선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대덕구와 논산 예룡 금산 등에서 이른바 친명 계열 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와 탈당, 또 사법 리스크 등으로 신인들의 공관이 커진 대전 서구갑, 유성을, 중구, 세종갑, 천안 을 등도 관심 지역구입니다. 어느 정당이 이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또 빠르게 하느냐가 총선의 이제 중요한 변수로 될 수가 있고, 비례대표제를 놓고 현재의 준연동형을 비롯해 연동형, 권역별 등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또 기존 양당을 모두 거부하는 중도층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얼마나 호응하는지도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각각 민선 8기와 4기 3년차를 맞는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세종시 등 지자체들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제도시와 행정수도 완성, 탄소중립 경제 선도 등 뿌린 씨앗을 성과로 거두는 해를 약속했습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2024년 새해를 해묵은 사업인 도시철도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2호선은 물론 3, 4, 5호선도 물꼬를 트는 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수소 트램을 올해 착공해서 202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 4, 5호선 건설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인류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 승진도 약속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의 유지 필성으로 정하고 행정 수도를 넘어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 세종의 완성이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경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고 또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법원이 오고. 충남도는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가 첨단 산단 유치를 발판으로 올해는 농업 농촌 구조 개혁과 국가 탄소 중립 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선 8기 3년차를 맞는 올해 충남은 석탄 화력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등 대덕특군의 연구기관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늘 잇따라 시무식을 열고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시무식을 갖고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의 본격 실증의 연구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할 연구 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차원 탄소 재료 등 3개 연구단으로 이루어진 융합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전 MBC 시무식에서 김환균 대표는 창사 60주년이 되는 올해 첫 연중 캠페인은 100년 믿음, 100년 친구로 정했다며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총선이 있는 올해 유권자들의 더 주목하는 보도와 솔루션 저널리즘을 계속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돼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용역사로부터 지난주 연구 결과를 받았으며 이달 안에 새해 업무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에는 집무실 적정 입지와 건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행복청은 올해 해당 용역안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마냥 희망차게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보상도 대책도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근심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 요리하는 정창식 씨. 사실 정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전셋집 임대인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아내가 운영하던 음식점 일을 수시로 돕고 있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본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던 특별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정부도 대전시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업 살리는 데는 85조 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한테는 꼴랑 2조 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그 어떤 특별법 지원도 못 받고 그냥 생으로. 30대 장선훈 씨는 2년 전 서산에서 살던 집을 판 돈에 대출금을 더해 대전의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얻어 4식구가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전 전셋집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도 묶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언제 어디로 집을 옮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거 이전에 할 수 있는 주거안정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에 막혀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라도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됐던 시스템과 법적인 허점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저희가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 이후 또는 저희 다른 친구나 지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30명의 사연을 엮은 책을 출간해 각 정당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2차 전지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공장 연구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그네슘으로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공직자 22명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휴게소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밤 천안 논산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60여 킬로미터를 달아나다가 시민과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회 임직원 일동 5천만 원,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 비즈쿨 동아리 일동 174만 8천 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150만 원, 주식회사 사무나이프 신규철 대표 1,000만 원, 주식회사 보쉬전장 1,000만 원, 일소회 모임 일동 300만 원, 공주농협 농가주부 모임 200만 원, 공주 신창현대서비스 신창균 대표 200만 원, 인셀덤 SGM 오채무님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부여 시설농가와 금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유가보조금 지원은 물론 시설 농가 초기 투자금 지원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제실장 등을 역임한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역량과 경험을 총동원해 박상돈 시장을 뒷받침해 천안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도는 기관 우선 이전권 요구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13곳 중 5곳을 재조정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10개 기관을 유치 관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전체 이전 대상 인원은 16,200여 명에서 21,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지난 2020년 10월 지정이 됐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은 아직 단 한 곳도 이전하지 않은 가운데 충남도는 기관 우선 이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 세종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시의 청년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2만 90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년들은 신도시인 동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연령대는 35에서 39살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에서 400만 원 미만 구간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내년부터 영재학교 재학생들도 조기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만 가능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대상을 영재학교로 확대하는 학사 규정 등 개정안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